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네. 자, 이곳에서 두 가지 유형을 알아야겠다 라고 하면 이거야. 첫 번째,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를 무엇인지 알자, 이거지. 무엇인지 알자. 그 중에 반도체가 무엇인지 알자.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그러면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 설명하는 거야. 전기적 성질이라는 건 결국 전도성이야, 전도성. 알겠어? 도체는 전도성이 좋아. 도체는. 부도체는 전도성이 매우 안 좋아. 이제 절연체라는 말이 어느 책에서 볼 수 있을 거야. 없어졌어. 절연체 쓰지 말자. 약속했어. 세 번째, 반도체는 그럼 뭐겠냐? 도체와 부도체 사이다 라고 얘기해. 이거를 설명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아마 전도띠, 띠간격, 원자가띠 뭐 이런 걸 설명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설명하는 걸 들어봐. 보호가 핵이 있으면 누가 돌아가는 길이다? 전자가 움직이는 길이 이렇게 있다고 거짓말을 쳤어. 보호가. 불화를 쳤어. 물리학자들이 손가락질을 했어. 제이씨. 보호가 의기소침했어. 그때 뿔뚝 나온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호호! 흥미로운데? 이러고 갔어.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쓱 걷더니 그래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러고선 물러갔지. 사실 보호의 중앙으로의 데뷔를 권장해 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그때 아인슈타인이 뭐 때문에 이걸 호기심을 가졌냐면 전자가 도는 길이라고 본 게 아니야. 당연히 길이 아닌 건 알았어. 근데 에너지를 양자화시켰잖아. 셀 수 있게. 그때의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어. 과학의 트렌드가 뭐냐면 연속적인 것을 불연속으로 계산하는 거. 이게 끝내주는 거였지. 이제 연속적인 신호가 아날로그라는 건 알지? 그걸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주려면 무슨 신호로 바꿔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때 그냥 무작위로 보이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만약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으면 그건 과학이었던 거야. 근데 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호도 이 껍질이 전자가 도는 길이 아니라 전자의 에너지 값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걸 취향자수라고 한다. 좀 어려운 말 쓴다. 전자를 볼 수 없다는 건 그때도 알았어. 전자는 우리가 계산되어질 수 없는 물질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얼마나 복잡하고 그랬으면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 과학자는 전자는 운동의 속도를 알려고 그러면 위치를 모르고. 왜?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고전역학은 위치와 운동이 매우 중요했어. 위치가 어디 있고 운동이 어떻다면 에너지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 좋아했거든. 그치? 그런데 운동을 측정하면 위치를 모르겠고 위치를 잡으려고 하면 속도를 모르겠고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 쟤는 확정할 수가 없다. 그거를 뭐 해가지고 딱 캐치해가지고
그래? 불확정하다면 불확정에도 순서가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편미분을 써서 장난스럽게, 응? 전자들의 움직임을 막 계산해낸 사람이 슈리딩 거야. 그 사람이 뭐냐면, 불확정해? 그래. 그럼 전자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근데 최소한 전자들이 어디에 있는 놈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우리가 포지셔닝을 정하면 아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정말 재미난 발상으로 편미분을 써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모양을 찾아내. 그게 바로 오비타지라는 거야. 궤도함수라는 거거든. 함수잖아. 무슨 말이냐면, 야, 여기 있는 전자는 이런 에너지를 가졌고 이런 활동 반경을 가졌으며 이런 방향성이 있어 라는 세 가지 포지셔닝을 막 계산해내. 수많은 과학자들이. 슈리딩거는 그때 뭐 먹었으면 라면 끓여 먹었어. 자기가 올린 거 뭐 별로 관심도 없어. 근데 자고 일어나 퉁퉁 부은 얼굴로 창문을 당겨보니까 슈리딩거 막 전 세계가 갑자기 놀란 거야. 슈리딩거 뭐 이래 얘들? 봤더니 자기 논문에 막 그동안에 막 진짜 과학자들 중에 막 오타쿠들 많잖아. 이거 뭐야, 막 머리 밥도 안 먹고 막 이러던 놈들이 밝은 광명의 빛이 보인 거야. 그래,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와, 해가지고 막 슈리딩거 막. 근데 슈리딩거는 좀 뭐랄까, 약간 꼰대. 야, 씨, 이게 무슨 과학이야? 야, 확률이 과학이라고?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자기가 발견해놓고 얘기해놓고 아인슈타인이 어깨를 옆으로 딱 걸치면서, 나도 그래? 형 그래? 쉬어. 그 부정했어. 야, 이거 부정돼야 돼. 오비탈이 어딨어? 근데 결정적으로 그런 거야. 봐. 전자가 이거 지금 에너지 T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전자의 표현이 다양해. 슈리딩거 어떤 애냐면, 야, 컴퓨터 보니까 이렇게 모형을 갖는 전자 구름의 모형을 갖는 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갖는 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갖는 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컴퓨터가 그린 거야. 근데 모양은 이거야. 1껍질은 이런 모양만 있고, 2껍질은 이거에 이게 있고, 3껍질은 이거에 또 다른 애가 있고, 4껍질은 이거에 또 있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쭉 나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막 넣어야 되는 해결선이 다 해결이 된 거야. 근데 말이야, 이거는 전자가 저런 모양을 갖는다지 전자가 아니잖아. 전자가 저런 모형을 갖는다지 전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껄쩍지근했어. 슈레딩 거기까지 못하고 사람들도 슈레딩, 뭔가 좀 이상한데 슈레딩 하는데도 자기들의 욕망을 뚫어놨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파울리라는 사람이, 내가 이걸 발견했어. 자, 이러한 모양의 전자를 갖는 애들도 반드시 한 쌍으로밖에 그걸 취할 수 없어. 파울리 베타 규칙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회전을 한다는 거야. 회전. 전자가 회전하면 움직이는 거잖아. 전자가 움직이면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응? 그럼 뭐가 해결되느냐? 물질의 자성은 전자가 만들어낸 거구나. 그러니 암만 잘라도 이 자석이 N극에 있으면 분리가 안 되지. 전자를 잘라내지 않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슈레딩거 이게 된 거야 이제. 파울리 베타 스핀 자기 양자수가 딱 나오면서 활용 점정이야. 빵. 그런데도 우리 꼰대무리들 아인슈타인하고 슈리, 야, 무슨 과학이 도박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것도 반론을 친 애가 있어. 이제 그게 보호야. 자기를 입봉시켜줬는데, 아인슈타인인데. 뭐냐면, 아인슈타인 이쪽이 뭐라 했냐면, 야, 주사기에서 주사기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 6분의 1인데, 야, 이게 과학이냐? 도박이지? 그랬더니 얘가 한 말이, 야, 3이냐? 3이 아니냐? 그러면 확률 2분의 1을 주잖아. 에?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찾는 학문이다. 미시적 과학은.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 나중에 코펜하겐에서, 코펜하겐에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유명해. 그때 볼은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볼을 코펜하겐 학파라고 그래. 이 셋을. 이제 그쪽에서
이 오비탈을 주장한 사람들이고, 반대파들은 아인슈타인, 그리고 슈레딩거 자신, 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했고, 그러다가 이기죠. 2차 때 이겨버립니다. 보가 아인슈타인을 설득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비탈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냐? 이걸 껍질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에너지 띠예요, 그냥 에너지 띠. 근데 이거 원 아니에요? 구예요, 구.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들의 이제 배치를 구하는 것 중에 파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이런 애들은 전자 한 쌍이 들어가서 저 모형을 갖지만 저것들은 절대 겹치면 안 된다 그랬어. 겹치면 안 된다. 왜? 똑같은 값을 가지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도플갱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네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된대요?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잖아. 그죠? 이제 그걸 막 해석한 게 뭐야? 평행이 이루어지잖아.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이거지. 그들이 옮겨가면 뭐 이러고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이상한. 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충 상상하는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내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 영화 소재로 삼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인 줄 알고 봤더니 다른 평행에서 온 여자. 하루아침에 성격이 바뀌어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절대 같은 에너지를 갖는 애들은 같은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과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갖냐면, 야, 이렇게 있다면 여기만 이제 자르자 이거야. 여기만 자르자. 이렇게 자르자. 응? 그러면 요게 몇 껍질? 1껍질. 요건 몇 껍질? 2껍질. 요건 몇 껍질? 3껍질. 이건 각 밖으로 갈수록 좁아지거든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다. 또 있어 옆에. 또 다른 애가. 그럼 내가 자를 거다. 근데 겹치면 안 돼. 1껍질. 겹치면 안 돼. 2껍질. 겹치면 안 돼. 겹치면 안 돼. 겹치면 안 돼. 그 다음에 3껍질. 겹치면 안 된다고. 겹치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4개, 5개 핵이 많아지면 얘가 두꺼워질 거 아니냐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아까 흰색과 노란색 사이보다 간격이 좁아질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이게 수억 개가 되면 얘들이 겹치지 않고 근처에 막 쌓이기 때문에 두꺼워질 것이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는 곳이 진한 뭐가 일어난다? B가 만들어. B가. 그 밑에도 B가 만들어. 흰색도 B가 만들어지겠죠. B가. 그렇게 되면요, 밖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몇 개의 B가 막 합쳐지고 이래요. 그럼 전자들이 몇 개의 양자수로 왔다 갔다 막 움직이고. 이때 도체는요, 이런 껍질 중에 여러분 가장 바깥쪽의 껍질을 원자가띠라 불러요. 응? 전자가 존재하는 가장 바깥쪽을. 도체는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원자가띠가 이 정도 있다고 친다면 이게 원자가띠예요. 그 바깥쪽에 전자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띠가 바로 붙어있다 이거예요. 붙어있다. 이걸 전도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요, 전도띠 정도는 우습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간격이 좁으니까. 이게 금속류들이에요, 도체. 근데 부도체는 뭐냐면 원자가띠가 이렇게 있다면 도체띠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도체. 전도띠가 참. 그럼 여기 이만큼 띠간격만큼 에너지 흡수해야 이렇게 반씩 가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기 전자가 가기 어렵죠? 원래 전도띠로 전자가 쉽게 가는 애들이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걸 도체. 너무 멀어서 못 가는 애들을 부도체. 야, 그럼 대부분 못 가는, 아니, 가는 애들도 있어요. 에너지 엄청나게 받으면. 그게 종종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반도체는 뭘까요? 딱 중간에 있다는 얘기야. 원자가띠가 있고요.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딱 중간에 있더라, 이 전도띠가 이렇게.
그럼 적당한 에너지 받으면 부도체보다는 쉽게 여기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뭐가요? 이거예요. 근데 뭐가요? 저기 반도체가 뭐 중요한 건데요.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도체가 이렇게 돼 있지만요, 여러분. 도체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 여기 있는 전자들 일로 많이 올라가겠지만 얘들이 이제 움직여야 전류도 통하고 열도 통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심 원자들이 진동을 해. 온도가 올라가면 진동한다니까? 그럼 전자들이 지나가는 걸 막어.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저항이 커져갖고 열이 많이 발생해. 그래서 초기에 컴퓨터 우리가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도 진공관을 설치할 때 널찍널찍 떨어뜨려 설치했어. 그래서 8비트밖에 안 되는 컴퓨터가 건물 한 층만 했다고. 너무 그 열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반도체는 뭐냐? 열이 높아지잖아? 일로 가는 애들이 더 많아져. 그리고 진동을 해도 이 간격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줘. 오히려 열이 발생하면 전류가 더 잘 흘러. 그래서 반도체를 가지면 요만한 면적 안에 모든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적 회로라고. 다이오드 넣을 수 있고 트랜지스터 넣을 수 있고 다 이 안에 넣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야? 모든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소형화가 된 거야. 그래서 니네가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거야. 반도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았니? 반도체는 그래서 이 띠 그림은 너희들한테 절대 안 나올 거고, 알았어?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전도성이 좋아진다. 모든 물질은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도성이 떨어져요. 내부 저항이 상승해서. 하지만 부도체나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저항이 오히려 떨어져서 전도성이 좋아요. 그러나 워낙 얘는 저항이 큰 놈이라 떨어져 봤자 표도 안 나요. 얘는 표가 확 나요. 자, 그래서 사람은 이 반도체를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부터 경제적 효과를 따지기 시작해요. 자, 이 반도체가 어떤 애냐? 바로 14조 규소하고 점화형 같은 애들인데, 선생님 탄소 어디 갔어요? 탄소는 특별하게요. 얘들은 유기적 결합이 너무 강해요. 탄소 애들은. 그래서 띠가 원이 두 개밖에 안 되잖아. 껍질이 서로 결속력이 너무 세가지고요. 원자 결정을 잃어버려요. 좀 뭔가 여유가 좀 있어요. 전자들이 끼어들고 빠져다니고 이러는데 너무 빡빡해 애가. 그래서 아예 빡빡한 다이아몬드나 조금 판상구조인 흑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잘 알았어? 네. 들었어요. 치추지? 네. 잘했어. 저쪽 학교는 다 지금 감기 풍년이구만. 감기 풍년하고. 네, 여기서 옮겨서 그걸 하라고? 전도사 역할을 해라. 자, 경제적인 효과로 교수하고 조만이면 좀 떨어집니다. 야, 이거보다 전도성이 좋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얘 갖고는 조금 경제효과가 떨어져서 여기에다가 불순물을 넣겠어요. 이렇게 섞는 걸 우리가 도핑한다. 이렇게 도핑. 얘를 섞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P형 반도체. 무슨 얘기냐? 14족 규소나 저마늄에다가 13족을 섞는 거야. 이러면 이게 P형 반도체.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포지티브의 이니셜은 맞아요. 얘들은 양공이 존재를 해요. 14종 외곽의 전자가 되겠는데 얘는 3개잖아. 하나가 B잖아. 그 빈자리를 전자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 빈자리를 놓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전자가 들어온다. 무슨 말이야?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 빈자리. 근데 조심하세요. P형 반도체는 무슨 전화 떴다고? 아무것도 안 떴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P형은 그냥 P형인 거예요. 얘는 중성입니다. 명심하세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존재한다. 이런 말. 그리고 P형 반도체는요, 보통의 플러스 극에 연결하는 게 이제 상이에요. 이제 이건 다이오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좀 보는데, 어떤 식으로, 이 T도 얘도 T형으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참고로 그냥 이렇게 해요. 여기가 전도띠가 있잖아요. 이걸 전도띠라고 한다면 이게 원자가띠거든요. P형 반도체는 이쯤에 B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양공이 있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징검다리가 양공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뽕 뛰어야 되는데 뽕뽕 뛰면은 갈 확률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여러분 13족은 누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거든요. 앞자만 읽으면 조금 외설적이 읽지 마시고, 못 읽으면 뭐 할 말 없고요. 못 읽는구나. 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가 있어요. 이 누구요? 붕. 아이. 벌써 이씨 외설적인. 아니. 붕, 알, 갈, 임, 셀. 됐죠? 뭐가 연상됐죠? 아니요. 붕알까인 털. 됐죠? 아니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큰 소리로. 막 이러면. 나쁜 놈이야. 저기 교실 밖에 나오면 교육 좀 시키세요. 네? 그걸 놓고. 한 방이지 뭐. 저거. 바로 한 방이야. 너 바로 끝난다. 자, N형 반도체. 네가티브니까 14조 원소에다가 15조 원소를 넣는 거야. 그럼 얘는 명분을 누구를 준 거예요? 전자를 하나 더 넣는다는 명분이야. 그 전자가 옆에 전자를 밀어버리는 거지. 그럼 전자가 또 움직이게 된 명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15족은 뭐 질소나 인이나 이런 거 이제 비소라고 하고 사양열때 넣는 거야. 어명이요. 뭐. 근데 해야 한 명 뚝 했더니 살았어. 살려줬대. 하늘이 용서한 사람이다. 근데 꼭 죽여야 되는 애가 있잖아. 장희빈 같은 애들은 5사발 먹었다고 하더라고. 한 사발 줬는데 이런 거 있잖아. 얼른 흘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에? 뭐요? 박는다. 그럼 뱉어버리고 막. 그래서 5그릇째 죽였대. 무서워. 얘는 뭐가 존재한다? 전자가 존재해서, 물론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전자와 양공이 전자를 움직이는 운반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하를 움직이는 운반체. 알겠지? 그래서 얘들은 위에 전도띠가 있고요. 아래에 원자가띠가 있어요. 그러면 요쯤에요. 요쯤에. 띠가 있어요. 여기 전자가 존재하는. 이게 전자가 존재. 이런 꼴이었어요. 전자가 똥띵 이렇게 할 수 있는. 알겠어? 이런 게 N형 반도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반도체 소자들이 있어요. 반도체 소자. 이건 반도체를 응용한 건데 특히 잘 나오는 게 다이오드예요, 여러분. 다이오드. 다이오드가 무슨 얘기냐? 자,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P형 반도체고요. 이게 N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 야, 내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니들은 이렇게 그린다. P형, N형. 그러니까 P형이 뾰족하고 N형이 꼽는 거야. 이렇게 코드를 꼽는 거. 이게 순놈 나사고 이거 앞놈 나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초딩 애들은
P형은 뾰족하잖아. 찔리면 뭐나 피나겠지. 그래서 P형이라고요, 걔들은. 그러니까 뾰족한 게 P형이고 받아들이는 게 N형인데, 이렇게 접합을 하잖아. 그러면 N형은 누가 남아? 전자가 남고 P형은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부족한 건 아니야. 그냥 양공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접합면이라고 그래. P와 N형의 접합면. 그 접합면에 잘 봐. 전자가 다가오고 거기에 양공이 다가와 주면 이 전자가 이리로 넘어올 수 있지. 전자가 무슨 전화 떴어? 음전화 떴잖아. 음전화 띈 전자가 이 접합면에 몰리려면 여기 무슨 극 주면 될까? 그렇지, 음극을 주면 돼. N형 쪽에 음극을 걸고 양공이 몰리려면 여기에 무슨 극을 주면 된다? 양극을 주면 이쪽으로 몰리잖아. 그래서 P형 반도체엔 양전하가, N형 반도체는 음전하가 걸려야 전류가 흘러. 만약에 반대로 엮이잖아. 예를 들어 여기에 음극을 줘. 그럼 양공이 접합면으로부터 제일 먼 곳으로 몰려가고, 여기 양극 주면 전자가 접합면으로부터 제일 먼 곳으로 가서 전류가 안 흘러.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역할. 이걸 뭐라고 하냐? 정류작용이라고 그래.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여기 봐봐봐. 요렇게 우리 집안은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으면 우리 집안은 이렇다는 거야. 여르. 이게 교류다. 알았냐? 쌤, 그러면 쌤 요때 전류가 0인 거예요? 맞아요, 0입니다. 그럼 전기가 나간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니들이 눈치를 못 줘요. 왜? 이게 껌뻑껌뻑 나가는 게 1초에 120번이에요. 1초에 120번. 느껴요? 나는 못 느끼는데. 이러는 거야. 니가 못 느끼는 거야. 이러고 다니는 거야. 너무 빠르니까. 이거 봐봐. 보이지? 뭐 보이겠냐고. 이게 안 보이지. 그런 식이야. 알았냐? 그래서 요렇게 전류가 바뀌다 보니 우리가 쓰는 들고 다니는 모든 가전제품 있지? 뭐 휴대폰을 비롯해서 얘들도 직류란 말이야, 얘들은. 근데 우리가 충전이라는 거 해야 되잖아, 집에 가서. 그러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어댑터 꼽는 거, 그게 바로 다이오드가 들었어.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여차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한쪽으로만 흐르게. 이게 누구 역할이라고? 다이오드. 이런 걸 무슨 작용? 정류작용이다. 정류작용. 알았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거 아니야, 전자가. 그치? 근데 전자의 에너지 준이 N형 반도체 에너지를 높게 잡고 P형을 낮게 잡으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떨어지겠지, 이쪽으로. 그게 그럼 열이나 빛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가시광선이 나올 수 있어. 발광 다이오드 아니에요. 그럼 형들 누나들이 뭐가 돼? 뭐가 돼? 이 발광아. 네. 정발광식. 이러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정발광식. 그게 바로 전구예요. 발광 다이오드. 그게 뭡니까? LED. 이거예요. LED. 그럼 선생님 여기서만 빛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럼 여긴 빛 안 나오나요? 맞아. 전기세가 절약됩니다. 요것 때문에. 전기세가 적게 나와요. 반은. 아셨죠? 전류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도 바로 전구다. 하지만 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가 아니라 광 다이오드는 전구가 아니에요.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광전자를 내보내서 걔는 축전지 역할, 건전지 역할. 알겠습니까? 전자가 나온다니까. 여기서 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들어가 버렸죠. 이게 태양광 발전의 원리예요. 빛이 와서 광전자를 튀어나오게 해서 그 돌아가는 전자의 힘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를 이용해서 돌리는 거죠.
발광다이오드는 전구가 맞아요. 광다이오드는 전지입니다. 광전지. 알겠어요? 자, 밑에 다이오드가 있고 발광다이오드가 있고, 여러분 유기발광다이오드는 뭐냐? 유기물질을 집어넣어서 얘들은 전자가 떨어지는 것도 어떤 그 에너지 차가 있어서 불안하거든. 좀 더 안정적인 게 맞는 게 유기발광다이오드예요. 유기체를 집어넣어가지고. 알겠죠? 그러면서 원래 발광다이오드는 그 안에 있는 회로선 안에서 빛이 나와서 약간 그 뭐랄까 인위적인 느낌이 강한데, 발광다이오드는 자체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광스러운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유기발광다이오드로 이렇게 TV 같은 걸 만들면 빛이 자연빛하고 비슷하게 눈이 안 아프고 막 이런 거 고급진 거 이런 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트랜지스터, 이거는 PNP가 있고요, NPN이 있어요. 가운데에 다른 그 다이오드를 우리가 보통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N형, P형, N형에서 P형을 되게 얇게 그리면 거기에 선이 연결돼 가지고 P형으로 계속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다가 굉장히 많은 전류가 쌓이게 되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가운데 있는 애를.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전류가 확 흐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 밖에다가 물을 돌리는 거죠. 이 문이 요라 얇아요. 근데 웬만한 물은 이 문을 뚫고 못 들어와요. 그럼 물이 계속 휘말아 쳐요. 그래서 물이 퉁퉁퉁퉁 물이 이만큼 돼가 막 문이 막 뽀ጭ뽀ጭ 그러다가 빵! 뭐 그러는 게 우리 확 넘어오잖아요. 그게 트랜지스터예요. 아, 전류가 어느 정도 쓰이게 되면 얘들이 뭉쳐 돌아 나가야 되거든. 나가는 길은 짧고 여기는 많고, 그러니까 막 물이 갑자기 딱 툭툭툭툭 부수니까 확 넘어오는 거죠. 증폭작용이라고 해요. 그걸 증폭작용.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집적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모두 조합을 합니다. 회로를 만들어서 복잡한 회로 하나에 그것을 딱 집어넣는 게 집적 회로예요. IC라고. 집적 회로를 저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고밀도 반도체는 저런 집적 회로가 수백 개 있는 거, 수백 개가. 삼성 대기업이 수백 개 있는 거, 뭐 돈 엄청 벌겠죠. 기능도 다양하고 그런 게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91쪽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하는 것 중에 도체들은 뭐 피리침이니 우리가 정전기 방기용 탭이니,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의 터치 장갑의 끝부분, 그 다음에 부도체는 절연 장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기 작업을 할 때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뭐 그런 고무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코팅볼, 뭐 코팅 물질이 있어요. 반도체 소자를 보호하는 그런 코팅 소재인데 대부분 이제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센서 내부 반도체 안에 있는 거, 외부 변화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사람의 어떤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부도체는 전기 통하지 말라고 막는데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피복제로도 많이 쓰고, 전선에 피복제. 그 다음에 부도체 마찬가지고,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뭐 물질의 정기적 성질하고, 그 다음에 뒤에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 세포, 비슷하게. 알았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